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서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정유 시설을 불태우며 전 세계가 석유 전쟁을 점칠 때 빈살만 왕세자가 가장 먼저 챙긴 건 기름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사우디 전역의 물 비축량은 고작 48시간. 이틀 뒤면 3,500만 명의 목줄이 마르는 재앙이 예고된 것이죠. 특히 60년 넘게 물 한 방울 나지 않던 저주의 땅 알룰라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 하나의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조 원을 챙겨 떠난 독일과 미국의 기술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인 5명이 역사를 살린다고? 차라리 사막에 비가 내리길 기도해라. 하지만 그 비웃음을 경악으로 바꾼 72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사우디 청장과 모래폭풍 속으로 용접기를 들고 뛰어든 한국인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사우디 왕세자를 오열하게 만든 그 믿기지 않는 현장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의원이자 알룰라 지역 수자원 청장인 타리크 알카타니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7살 난 예쁜 손녀 자이라가 창백한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의 얇은 팔에는 굵은 투석 바늘이 꽂혀 있고 생명 유지 장치가 위태로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아이의 입술은 사막의 땅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혀 있습니다. 신장병을 앓고 있는 제 손녀에게 맑은 물은 그 어떤 명약보다 절실한 생명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거라곤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가는 짠물뿐입니다. 손녀 하나 살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주먹으로 가슴팍을 내리치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페르시아만 하늘 위로 이란의 미사일이 10여 발 붉은 불기둥을 뿜으며 날아오르는 장면이 생중계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해안가,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 위로 시커먼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국제유가가 40%나 폭등한다며 호들갑을 떱니다. 모두가 불타는 석유에 집중하며 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사우디 왕궁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입에서 떨어지는 첫 번째 지시는 석유가 아닙니다. 왕세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발전소부터 확인해! 기름이 아니라 전기를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 석유 왕국의 실권자가 왜 유전보다 발전소를 먼저 챙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끔찍할 만큼 간단합니다. 우리 사우디에는 흐르는 강이 단 한 줄기도 없거든요. 3,500만 명의 국민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담수화 시설이 없으면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물 공장을 돌리는 심장이 바로 발전소입니다. 미사일의 발전소가 날아가면 물 공장이 멈추고 수도꼭지에서는 흙먼지만 쏟아집니다. 우리 사우디 전역의 물 비축량은 고작 48시간치가 전부입니다. 이틀입니다. 단 이틀 뒤면 3,500만 명의 국민이 타는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내 국민의 목줄이 끊기는 이 끔찍한 갈증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할하는 알룰라 지역은 무려 65년째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매일 새벽 4시, 저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낡은 트럭에 빈 물통 15개를 싣고 25km를 달려 배급소로 향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200명이 넘는 줄 뒤에 서야 하니까요. 한 사람당 하루에 주어지는 물은 고작 20리터. 세수는커녕 마시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우리 지역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보지만 염분 농도가 무려 4.5%에 달합니다. 바닷물보다 더 짠, 마시면 마실수록 장기가 망가지는 독수나 다름없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88살의 라일라 할머니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매일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예언을 중얼거립니다. 동쪽 바다 저편에서 작은 거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가져다 줄 거야. 저는 그저 노인의 망령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청장으로서 제 고향 사람들이 더러운 소금물을 마시고 하나둘 병들어가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실의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날고 긴다는 최고의 회사들을 모조리 불러들입니다.
가장 먼저 거만한 표정으로 도착한 곳은 독일의 지멘스입니다. 2미터가 넘는 거구의 밀러 박사가 12247페이지짜리 설계도를 제 책상 위에 툭 던집니다. 독일 공학의 완벽함을 보여주지. 우리는 나사 하나까지 오차가 없다. 그들은 축구장 10개 크기의 부지에 어마어마한 기초 공사를 시작합니다. 각각 50톤이 넘는 거대한 탱크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사막 한가운데 내려앉습니다. 시운전 첫날, 맑은 물이 쏟아지자 모두가 환호합니다. 저는 손녀 자이라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이제 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정확히 일주일 만에 비명으로 바뀝니다. 미세한 사막의 불순물을 견디지 못하고 독일의 자랑이던 초정밀 필터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필터 하나 교체하는 데만 120만 달러. 게다가 여름 기온이 52도까지 치솟자 정밀한 전자 장비들이 줄줄이 녹아내리며 폭발합니다. 독일인들은 이곳은 인간이 기술을 펼칠 수 없는 생지옥이다 라는 변명만 남긴 채 1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모래밭에 버려두고 3년 만에 꽁무니를 뺍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구원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미 해군 핵 잠수함에서 쓰는 펜타곤의 극비 기술이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독일 놈들은 너무 무식하게 크게만 지어서 그래. 우리는 컨테이너 크기의 스마트 모듈 25개를 독립적으로 돌린다. 그들의 장담대로 처음 석 달은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정말 되는 건가? 가슴 한켠에서 조심스러운 기대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사막의 불청객, 첫 번째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대재앙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밀폐를 철저히 했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0.1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모래가 기계, 틈새로 파고들어 모든 전자보드를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미국 본사에서 50명의 엔지니어가 긴급 투입되어 한 달 내내 매달리지만 결국 우주선 기술로도 사막의 모래는 막을 수 없다며 짐을 쌉니다. 세 번째는 일본입니다. 그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정말 예술품처럼 정교한 파이프라인을 깝니다. 물맛도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견적서를 받아든 저는 기절할 뻔합니다. 월 운영비가 무려 1,850만 달러입니다. 고장나는 부품 하나하나를 모조리 일본 본사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야 한답니다. 1년 예산이 5천만 달러인 우리 지역에서 물값이 석유값의 10배가 넘는 기형적인 구조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결국 일본도 짐을 쌉니다.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독일 가격의 10분의 1이다라며 인부 500명을 몰고 와 석 달 만에 뚝딱 공장을 짓습니다. 하지만 가동 일주일 만에 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시커먼 노란 녹물이 쏟아집니다. 살펴보니 파이프는 전부 부식되고 필터는 구멍이 숭숭 뚫린 가짜입니다. 결국 시설 전체를 폭파해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이렇게 8개국이 번갈아가며 우리를 농락하고 떠납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허무하게 증발해버립니다. 세계 언론은 우리 알룰라 지역을 아무리 돈을 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지구상 최악의 돈 먹는 하마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전, 제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직원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옵니다. 청장님, 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자이라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갔답니다. 저는 펜을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내달립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합니다. 온몸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작은 손녀의 몸에 수십 개의 호스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의사가 참담한 얼굴로 차트를 내밉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인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대로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일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고작 6개월이라뇨? 15년을 바쳐도 실패한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제 핏줄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질 듯 쳐다봅니다. 눈이 충혈되도록 전 세계 논문과 기사를 미친 듯이 검색합니다. 해수 담수화 신기술, 초고염수 정화 기적, 사막 물 부족 해결, 더 이상 매달릴 곳도 의지할 나라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구글 검색창 구석에 뜬 자그마한 영문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확 잡아 끌어당깁니다. 대한민국 K-워터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세계 최초 초고염수 담수화 성공. 하루 10만 톤 콸콸. 염도 4.5% 짠물도 99.9% 완벽 정화. 제 두 눈을 의심합니다. 염도 4.5%? 우리 알룰라 지역의 썩은 지하수와 소름 돋도록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한국 코리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김치와 케이팝 말고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미국과 독일 같은 초강 대국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친 이 끔찍한 사막에 그 작은 나라가 과연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게 남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메일을 띄우는 제 손끝이 미친 듯이 덜덜 떨립니다. 우리 지역의 처참한 수질 데이터와 15년간의 실패 기록, 그리고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제 손녀의 이야기까지 떨리는 손끝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갑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책상에 엎드립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어두운 사무실을 비추는 긴 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한 통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화면을 열어본 저는 숨이 턱 막힙니다. 모니터 위에는 단 두 줄의 짤막하고도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72시간 도전하겠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이면 충분합니다. 짐 싸고 있습니다. 독일은 50명이 와서 3년을 매달렸고 미국은 컨테이너 25개를 들고 와서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5명이라고요? 단 72시간 만에요? 이들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제 절박함을 비웃는 미치광이들입니까? 이 짧은 답장을 받아든 저는 홀린 사람처럼 문장을 10번, 20번 곱씹어 읽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 이 말도 안 되는 호언장담에 신기루 같은 희망과 거대한 불신이 동시에 몰아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손녀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즉시 지역의회를 비상 소집합니다. 알룰라 지역을 다스리는 장로 수십 명이 굳은 표정으로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제가 한국 쿼터 팀의 답장을 스크린에 띄우자마자 회의장에는 분노와 조소가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턱수염이 하얀 압둘라 장로가 책상을 쾅 치며 콧방귀를 낍니다. 타리크 청장, 지금 제정신인가? 독일 공학자 50명이 3년 동안 땅을 팠어도 실패한 곳이야. 펜타곤 기술을 앞선 미국도 모래바람 한 번에 도망친 지옥이라고. 그런데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고작 5명이 와서 물을 터뜨려? 이건 우리를 우롱하는 짓이야. 옆에 앉은 부지사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한국이라니 대체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소. 김치 만들고 춤추는 애들 나라 아니오? 또다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셈이오? 주민들의 분노가 이미 폭발 직전인데 이런 코미디 같은 입찰을 허락할 순 없어. 모두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회의장 정중앙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처절하게 호소합니다. 장로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염된 짠물을 마시고 신장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손녀 자이라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이대로 죽는 날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작정입니까? 독일도 미국도 다 실패했다면 이제 남은 건 기적을 믿어보는 것뿐입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때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막내 의원 나세르가 조심스레 손을 번쩍 듭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한국의 삼성 제품이고 집에 있는 냉장고도 한국의 LG 제품입니다. 결코 기술력이 뒤처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격렬한 난상 토론 끝에 투표가 진행됩니다. 결과는 10대 10. 부결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한 표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간신히 초청안이 통과됩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아주 끔찍하고도 가혹한 족쇄 하나를 조건으로 내겁니다. 요크다! 딱 한 번만 봐주지. 하지만 공식 입찰 공고문에 이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시오. 도착 후 정확히 72시간 내에 완벽한 수질의 물을 생산해낼 것.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한 방울이라도 불순물이 섞여 나온다면 모든 비용은 한국이 토해내고 사우디 왕국에서 영구 추방될 것이다. 말이 좋아 조건이지.
사실상 오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습니다. 1년을 줘도 모자랄 판에 72시간이라니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 미친 조건이 적힌 공식 초청장을 한국 본사로 보냅니다. 속으로 수백 번 기도합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보고 겁먹어 도망치지 말아다오. 제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다오. 그런데 초청장을 보낸 지 불과 10분 만에 제 컴퓨터에 알림음이 크게 울립니다. 떨리는 마우스로 이메일을 엽니다. 쿼터의 서석구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단 한 줄의 확답입니다. 조건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킹칼리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이들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막을 길들일 신의 손을 가진 걸까요? 그날 밤 병상에 누워 계신 88살의 라일라 할머니가 저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노인의 흐린 눈동자가 이상하리만치 번쩍이며 빛나고 있습니다. 타리크, 내가 또 꿈을 꿨어. 동쪽 바다를 건너온 작은 사람들이 등에 진짜 바다를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오더구나. 그들이 걸음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래가 갈라지고 맑은 물이 솟구쳤어. 그들이 온다. 우리를 살리러 그들이 오고 있어. 그리고 거짓말처럼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7살 자이라가 불현듯 눈을 뜨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동쪽에서 온 아저씨들이 내게 시원한 물을 먹여줬어요. 이것은 환상일까요? 아니면 곧 다가올 72시간의 피사투를 예고하는 전조일까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웁니다. 이틀 뒤 아침 저는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 입국장 앞에 섭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칩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과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드디어 K-워터 마크가 찍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오 알라시여. 독일 지멘스 팀은 2미터가 넘는 근육질의 엔지니어 50명이 전투부대처럼 열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미국 팀 역시 최첨단 장비 케이스를 수십 개씩 끌고 미군처럼 상륙했었죠. 그런데 제 눈앞으로 걸어 나오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저씨와 아줌마들입니다. 제일 키가 큰 사람도 175cm가 채 될까 말까. 한 책에 짐이라곤 각자 끌고 온 낡은 캐리어 4개와 종이박스 2개가 전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쿼터 특수목적 플랜트 팀장 서석구입니다.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짓는 55살의 사내. 그 뒤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맡았다는 뿔테안경의 김도훈 박사, 기계설비 베테랑 이연석, 육군 공병대 출신의 전기 제어 전문가 정조환, 그리고 홍일점이자 얇은 필터 하나를 목숨처럼 쥐고 있는 신소재 권위자 윤나영 박사가 섭니다. 단 5명, 장비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절망감을 억누르며 묻습니다. 서 팀장님, 설마 장비가 이게 전부입니까? 이걸로 72시간 안에 우리 사막을 바꾼다고요? 서석구 팀장은 제 당황한 기색을 읽었는지 오히려 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아랍어로 대답합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걱정 마십시오, 청장님. 덩치가 크다고 물을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 장비인 모듈 컨테이너 2개는 지금 화물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정정이라니요? 서석구 팀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운 맹수처럼 번뜩입니다. 72시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사막을 48시간 안에 정복할 겁니다. 내일 아침 9시 정확히 맑은 단물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합니다. 48시간? 이 조그만 동양인 5명이 독일과 미국도 살아서 나가지 못하니 뭐래? 지옥을 단 이틀 만에 뒤집어 엎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들은 모욕적인 추방을 당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서석구 팀장은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거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맞잡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악력,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세차게 때립니다. 청장님, 우리는 50도 폭염의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맨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모래를 씹어 삼키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 딸들입니다. 한 번 시작한 이상 수문이 열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5명의 눈빛은 결코 돈을 벌러 온 장사꾼의 눈빛이 아닙니다.
사투를 불사하러 온 결사대의 눈빛입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5명의 한국인들은 60년간 웅크리고 있던 사막의 저주를 뚫고 48시간 안에 생명수를 뿜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독일과 미국처럼 모래폭풍의 먹잇감이 되어 영원히 추방당하고 말까요? 지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그 숨막히는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숨막히는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서석구 팀장은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당장 현장부터 안내해달라고 제 소매를 잡아 끕니다. 저는 서 팀장과 4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지프차에 태우고 알룰라 지역 외곽에 있는 실패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15년 동안 강대국들이 쏟아붓고 도망친 참혹한 잔해들이 거대한 흉물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녹슬어 붉은 물이 줄줄 흐르는 독일제 파이프라인, 모래가 잔뜩 끼어 새까맣게 타버린 미국제 모듈 껍데기들,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중국제 가짜 필터통들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알룰라의 절망이 묻힌 무덤입니다. 서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아직도 당신들이 단 5명으로 그것도 이틀 만에 이 끔찍한 저주를 풀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을 때입니다. 그런데 서석구 팀장을 비롯한 한국의 엔지니어 5명의 반응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들은 절망하기는커녕 마치 보물 창고에라도 들어온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폐기물 더미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기계설비의 달인이라는 이현석 씨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거대한 독일제 파이프를 맨손으로 탕탕 두드려 봅니다. 팀장님, 이거 쓸만합니다. 역시 독일제라 철강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무식하고 튼튼하네요. 속성으로 스케일링 청소만 싹 돌리면 메인 수로로 완벽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서 전기 제어 베테랑인 정조환 씨도 끊어진 전선 다발을 이리저리 맞춰보며 씩 웃습니다. 외국 애들이 버리고 간 변압기, 이거 코일만 살짝 개조하면 우리 시스템에 딱 맞게 돌아가겠는데요. 기초토목 공사랑 배관 라인이 이미 다 깔려 있으니 48시간이 아니라 35석 시간 안에도 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잔해 속에서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예산을 요구하며 새로 땅을 파야 한다고 우기던 서양의 학자들과는 접근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버려진 고철덩어리마저 자신들의 무기로 탈바꿈시키는 무서운 실용주의자들입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드디어 한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온 2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마을 주민 수백 명과 지역 의회 장로들이 구경을 하러 몰려듭니다. 압둘라 장로가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초리로 컨테이너가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덜컹 문이 열리는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복소가 터져 나옵니다. 아하하, 저게 뭡니까? 청장, 당신 지금 우리를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기껏 가져온 게 저 장난감 상자란 말이오? 압둘라 장로가 배를 잡고 비웃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컨테이너 안에서 나온 장비는 기껏해야 가정용. 양문형 냉장고만 한 크기의 네모난 금속 상자 4개가 전부입니다. 과거 독일 팀은 각각 50톤이 넘는 거대한 아파트만 한 탱크를 수십 대나 끌고 왔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을 기억하는 사우디 사람들에게 한국 팀의 장비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깡통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서석구 팀장은 쏟아지는 조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어르신, 물은 덩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상자 하나가 하루에 무려 1000톤의 완벽한 생명수를 뿜어냅니다. 4개가 돌아가면 하루 4000톤. 알룰라 지역 전체가 씻고 마시고 농사까지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뿔테 안경을 쓴 카이스트 출신의 김도훈 박사가 노트북을 펼쳐들고 장비의 선을 연결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청장님, 이 화면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K-워터가 자랑하는 초정밀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입니다. 사막의 기온이 몇 도인지, 오늘 부는 모래바람의 입자 크기는 몇 마이크로미터인지, 지하수의 염분 농도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변하는지
이 인공지능이 1초에 수만 번씩 계산합니다. 서양 애들은 사람이 일일이 밸브를 돌리고 필터 압력을 맞추다 고장을 냈죠. 우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막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기계를 보호합니다. 제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는 사이 이번에는 신소재 전문가인 윤나영 박사가 자그마한 가방에서 하얗고 얇은 종이 같은 필터 한 장을 조심스레 꺼냅니다. 알룰라의 지하수가 염도 4.5%의 죽음의 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얇은 막이 보이시나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그래핀 산화물 필터입니다. 윤 박사가 필터의 원리를 설명하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뚝뚝 묻어납니다. 이 필터에 뚫려 있는 구멍의 크기는 0.3나노미터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초미세 구멍이죠. 물 분자는 이 구멍을 간신히 통과하지만 덩치가 큰 소금 덩어리나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은 100% 완벽하게 걸러집니다. 그 어떤 짠 물도 이 막을 통과하는 순간 알프스 빙하수보다 깨끗한 물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그녀는 곧바로 흙먼지와 소금이 잔뜩 섞인 시커먼 구정물을 떠와서 그 얇은 필터 위로 부어버립니다. 쪼르르! 필터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영롱합니다. 압둘라 장로의 턱이 벌어지고 조롱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선 일제히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임시 막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무정의로 현지 인부들에게 소리치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건 항상 우리 사우디 하청 노동자들의 몫이었죠. 그런데 이 5명의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석구 팀장이 두꺼운 작업복 상의를 훌렁 벗어던지더니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직접 소의 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릅니다. 섭씨 47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지옥 같은 폭염 속입니다. 뜨겁게 다구어진 쇠덩이를 맨손으로 만지면 살점이 익어 버릴 정도인데 이연석 씨와 정조환 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용접기를 들고 불꽃을 튀깁니다. 서 팀장님, 제발 무리하지 마십시오. 현지 인부들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뛰어가 말리자 서 팀장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쓱 닦아내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하하, 청장님,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한여름 땡볕 아래서 습기 꽉 찬 찜통 더위 견디는 게 100배는 더 독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꽉 조이지 않은 나사는 절대 믿지 않는 게 우리 한국 기술자들의 똥고집입니다. 어서 물러나 계십시오. 불꽃 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미국인들은 헬기로 햄버거와 콜라를 공수해 먹었고 프랑스인들은 3시간 동안 코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뙤볕에 그늘진 파이프 밑에 덜썩 주저앉아 은박지에 싼 길쭉한 김밥이라는 음식을 덥석 베어 먹습니다. 쭈뼛거리는 마을 아이들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귀한 식량을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아이들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를 탄 제 손녀 자이라가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간호사의 호의를 받으며 현장에 나타납니다. 할아버지, 동쪽 바다에서 온 아저씨들이 보고 싶어요. 창백한 자이라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서석구 팀장이 먹던 김밥을 내려놓고 급히 손을 닦은 뒤 자이라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어 아이와 완벽하게 눈높이를 맞춥니다. 서 팀장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자이라의 앙상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네가 자이라구나. 아저씨 눈을 보렴. 서 팀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아저씨가 약속할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네가 배 터지게 마실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맑은 물을 선물해 줄게. 이 한국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자이라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어나 처음으로 맑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립니다.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현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자 사막의 기온은 영하에 가깝게 뚝 떨어지며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지만
5명의 한국인들은 머리에 헤드랜턴을 동여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기계를 조립하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저는 따뜻한 차와 빵을 들고 현장으로 찾아가 서석구 팀장에게 묻습니다. 서 팀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고작 돈을 벌러온 이방인 아닙니까? 왜 72시간이라는 미친 족쇄를 스스로 차고 목숨을 깎아먹으며 이 사막에서 사투를 벌이는 겁니까?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서 팀장이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을 올려다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청장님, 제 아버지는 1970년대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이 뜨거운 사우디 사막으로 돈을 벌러 오셨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양철 컨테이너에서 새우잠을 자고 모래를 씹어 삼키며 당신들의 고속도로를 깔고 빌딩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번 그 돈 덕분에 제가 밥을 먹고 대학을 나와 지금의 기술자가 된 겁니다. 서 팀장의 목소리가 짙은 그리움과 사명감으로 떨립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뼈를 갈아 넣어 이 나라의 핏줄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인 제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핏줄 위로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게 만들 차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반세기 전 우리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에 바치는 헌사이자 기술대국, 대한민국이 쓰는 새로운 역사의 증명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제 온몸을 관통합니다.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 잘난 서양의 강대국들은 우리를 무지몽매한 야만인 취급하며 돈만 빨아먹으려 했지만 이 작고 강인한 동양의 엔지니어들은 우리 땅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묻힌 이 사막에 진심을 다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알라신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이 위대한 기술자들에게 맑은 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6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모든 모듈과 파이프의 연결이 끝납니다. 밤을 꼬박 새운 5명의 한국인들은 눈이 쑥 들어가고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서 번뜩이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약속한 48시간의 종료 시각이 다가오자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휠체어를 탄 자이라, 그리고 예언을 했던 라일라 할머니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현장으로 모여듭니다. 서석구 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메인 컨트롤 패널 앞에 섭니다. 전원인가, 메인 펌프 가동 시작합니다. 웅장한 모터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깨고 진동합니다. 우르릉 쾅쾅. 지하 800m 아래에 고여있던 썩은 소금물이 강력한 펌프를 타고 거대한 관을 따라 치솟아 오릅니다. 김도훈 박사의 인공지능 모니터에 미친 듯이 숫자가 요동칩니다. 수온 42도, 염도 4.51%, 탁도 3.27, 필터 압력 자동 조절 중 모두가 침을 꿀꺽 삼키며 굵은 배출구 파이프만 뚫어질 듯 쳐다봅니다. 1분, 2분, 3분, 콱! 드디어 거친 소리와 함께 배출구에서 엄청난 수압의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물의 색깔이 이상합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누렇고 탁한 녹물입니다. 이런 젠장. 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실패야. 당장 저 사기꾼들을 내쫓아. 압둘라 장로가 사색이 되어 펄펄 뛰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절망의 탄식이 쏟아집니다. 제 심장도 바닥으로 쿵 떨어져 내립니다. 하지만 김도훈 박사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이건 지하수가 아니라 옛날 독일 애들이 버리고 간 파이프 안에 고여있던 찌꺼기 물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10분만, 딱 10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피를 말리는 10분이 마치 10년처럼 흘러갑니다. 콸콸 쏟아지던 녹물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마법처럼 투명하게 변합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벽하고 영롱한 크리스탈 같은 물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쏟아지는 물을 양손으로 가득 받아 단숨에 들이킵니다. 꿀꺽! 꿀꺽! 아! 저는 컵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 표정을 본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왜 그러지? 아직도 물이 짠 건가? 압둘라 장로가 묻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열어 외칩니다. 맛이 전혀 없습니다. 소금 맛도 쇠 맛도 흙 맛도 나지 않는 완벽하게 순수한 단물입니다. 기적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65년 만에 터져나온 생명수 앞에 모두가 얼싸안고 목 놓아 환호합니다. 할머니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이들은 쏟아지는 맑은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어 서로 물을 뿌리며 천국 같은 세상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희에 젖어 미쳐 날뛰는 그 순간 오직 서석구 팀장만이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천물을 뽑아낸 것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24시간 연속으로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 시스템이 모래 사막을 버텨내야만 완벽한 성공입니다. 서 팀장의 경고에 섣부른 축제 분위기가 일순간 긴장감으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서 팀장의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그렇듯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되어 찾아옵니다. 오후 2시, 태양이 가장 뜨겁게 정수리를 내리찍는 순간 핑! 현장의 모든 기계음이 순식간에 뚝 끊어지고 김도훈 박사의 인공지능 모니터가 새까맣게 꺼져버립니다. 무서운 정적이 사막을 덮칩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사색이 되어 묻습니다. 정조환 씨가 메인 배전반을 확인하더니 욕설을 뱉어냅니다. 망했습니다. 사우디 지역 변전소 메인 케이블이 폭염을 못 이기고 녹아버렸습니다. 완전 정전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거대한 수압을 밀어내는 펌프가 멈추고 펌프가 멈추면 역류한 소금물이 단숨에 그래핀 필터를 모조리 막아버려 기계를 영원한 고철로 만들어버립니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 이대로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48시간의 사투가 모래 사막의 저주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절체절명의 위기. 한국인들의 진정한 사투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진 모래벌판 위, 사람들의 숨소리만 거칠게 요동칩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거대한 펌프가 멈춰선 이 끔찍한 정적 속에서 역류하는 소금물이 최첨단 크레핀 필터를 완전히 찢어버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0분 남짓입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의 48시간 핏땀이 수포로 돌아가는 걸까요? 그때 전기 제어의 베테랑 정조환 씨가 핏발 선눈으로 저를 향해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청장님, 지금 당장 마을에 있는 트럭이란 트럭은 모조리 끌고 오십시오. 당장요! 그의 절박한 외침에 혼비백산한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나게 각자의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현장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정조환 씨는 15대의 트럭이 도착하자마자 거칠게 보닛을 열어 젖히고 굵은 점프 케이블을 꺼내 자동차 배터리들을 미친 듯이 직렬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찌지직, 붉은 불꽃이 파박 튀어오르고 그의 손등이 까맣게 그을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을 꽉 깨뭅니다. 매뉴얼 타령이나 하는 독일놈들은 여기서 두 손 들고 포기했겠지만 우리 한국 공병대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카미의 야전 생존법입니다. 그의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임시 배전반의 스위치가 덜컥 위로 올라갑니다. 15대의 자동차 배터리가 쥐어낸 전력이 컨테이너로 거칠게 흘러들어가고 새까맣게 죽어있던 인공지능 모니터가 다시 파란빛을 뿜어내며 부활합니다. 거대한 수압을 밀어내는 메인 펌프가 다시 우렁찬 진동을 시작합니다. 살았습니다. 펌프 역류 방어 성공. 정상 가동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오려는 찰나. 저 멀리 서쪽. 지평선이 마치 핏빛 물감을 엎지른 것처럼 기괴하게 붉게 물들어옵니다. 태양빛이 순식간에 차단되고 대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사막을 집어삼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의 장막, 시속 120km의 초강력 모래 폭풍, 하부비 모든 것을 찢어버릴 듯이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모래의 장벽이 산처럼 솟아올라 하늘을 덮는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기계를 멈춰야 합니다. 저 폭풍의 모래가 한 줌이라도 들어가면 과거 미국 기계처럼 전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맙니다. 대피하십시오. 제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치지만 서석구 팀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거대한 기계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기계를 멈추면 그래핀 필터 안에 고여있는 엄청난 염분이 순식간에 굳어버려서 장비 전체가 영원히 돌덩이로 변합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인공지능 극한 방어 모드 준비. 서 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래 폭풍이 현장을 무자비하게 덮칩니다.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끔찍한 모래. 구덩이 속에서 김도훈 박사의 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아다닙니다. 인공지능 모드 극한 생존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유입구 각도를 20도 틀어 모래 저항력을 최고치로 올립니다. 필터 압력을 150%, 한계점까지 끌어올려 모래알을 튕겨냅니다. 똑똑한 한국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자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양의 펜타곤 기술조차 무릎 꿇었던 미세모래의 공격을 한국의 인공지능은 1초에 수만 번씩 밸브 각도와 수압을 미세 조정하며 신들린 듯이 튕겨냅니다. 임시 텐트가 찢겨 날아가고 자동차가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지옥 속에서 오직 쿼터의 컨테이너 두 개만이 흔들림 없이 우렁찬 기계음을 내뿜으며 버텨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사막의 미친 바람까지 완벽하게 계산해놓은 무서운 맹수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분노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쾅! 허공을 날아오던 육중한 철판. 조각 하나가 하필이면 수압을 조절하는 메인 펌프의 핵심 동력부를 강타합니다. 끽끽끽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울려 퍼지며 기계가 처절한 비명을 지릅니다. 팀장님, 메인 펌프 동력축이 박살났습니다. 동력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연석 씨의 절규에 현장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됩니다. 모래 폭풍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 터져버린 겁니다. 예비 부품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특별한 고압 펌프는 한국 본사에서 특수 제작한 것이라 사우디 천지를 다 뒤져도 부품 하나 구할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남은 시간은 없고 모래는 사방을 옥죄어 옵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를 탄 어린 자이라가 간호사의 품을 뿌리치고 모래바람을 뚫으며 서석구 팀장 앞으로 위태롭게 다가옵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꼭 쥐어진 것은 작고 반짝이는 조약돌 하나입니다. 아저씨, 이거 라일라 증조 할머니가 주신 행운의 돌이에요. 아저씨를 꼭 지켜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모래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 팀장의 굵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는 아이가 쥐어준 조약돌을 작업복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더니 굶주린 호랑이처럼 포효합니다. 야, 이연석, 정조환, 똑똑히 들어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저 맑은 눈을 가진 아이는 죽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마와 거래를 해서라도 저 심장 다시 뛰게 만들어. 그 순간 기계 설비의 달인 이연석 씨가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폐기물 더미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가 낑낑대며 진흙탕 속에서 끌고 온 것은 무려 3년 전 독일 팀이 쓰다 버린 녹슬고 무식하게 덩치만 큰 구형 펌프 덩어리입니다. 팀장님, 이 멍청하고 무거운 독일제 고철 펌프를 억지로 개조해서 우리 최첨단 배관에 강제로 물리겠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파이프를 맞대어 보니 규격이 어긋나 무려 5mm나 되는 거대한 틈이 벌어집니다. 이 미세한 틈으로 고압의 물이 새어나가면 시스템 전체가 폭발하고 맙니다. 어댑터가 없습니다. 이 1mm의 틈을 진공 상태로 메워줄 고무 패킹이 없단 말입니다. 절망적인 외침이 사막의 울음소리에 섞여 흩어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정조환 씨가 허리춤에서 10인치 공구칼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타고 온 픽업 트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멀쩡한 타이어 고무를 푹 찌르고 사생결단으로 톱질을 시작합니다. 땀과 모래가 뒤범벅된 채 타이어에서 거칠게 잘라낸 두꺼운 고무 조각을 높이 치켜듭니다. 이 트럭 타이어 조각으로 15mm 패킹을 억지로 떼어 넣겠습니다. 연서가 당장 용접기 가져와. 사방에서 시속 120km의 모래 폭풍이 살을 애듯이 몰아칩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생지옥에서 용접 불꽃을 피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러자 서석구 팀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용접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주변을 둥글게 에워쌉니다. 시속 120km의 모래바람은 얇은 작업복을 뚫고 들어와 그들의 등짝을 채찍처럼 무자비하게 후려칩니다. 피부가 찢기고 피가 배어나오지만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꽉 부둥켜 안은 차에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바위산처럼 우뚝 서서 완벽한 인간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빨리 해! 우리 아버지들은 50도 뙤볕에서도 맨눈으로 용접하며 이 사막을 정복하신 분들이야. 이깟 모랫바람에 대한민국 기술이 무너질 줄 아느냐. 서 팀장의 피 끓는 외침에 이현석 씨가 이를 악물고 불꽃을 튀깁니다. 지글지글 고무가 타들어가는 독한 냄새와 쇠가 녹아내리는 매캐한 연기가 진동합니다. 독일제의 폐품 펌프와 한국의 최첨단 모듈이 투박한 트럭 타이어 조각을 매개로 완벽하게 하나로 달라붙습니다. 용접 끝! 패킹 완벽 밀착! 메인 펌프 재가동합니다. 쿵! 심장을 때리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죽어있던 고철 펌프가 비명을 지르며 돌기 시작하고 멈췄던 물길이 다시 거대한 파이프를 타고 뻗어나갑니다. 모래폭풍이 장장 4시간을 미친 듯이 몰아치다 서서히 그 위세를 잃고 잦아들 무렵 기계 앞을 막아서던 한국인들의 어깨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모래바람 한 번에 무릎을 꿇고 도망치고 독일이 예민한 부품 타령을 하며 손을 뗐던 바로 그 저주의 땅. 그곳에서 대한민국 5인에 결사되는 낡은 트럭 타이어와 버려진 고철 덩어리,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인간의 짐승 같은 집념으로 대자연의 분노를 완벽하게 제압해버립니다. 피와 모래를 잔뜩 뒤집어 쓴 K-워터의 배출구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거세고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생명수가 사막을 적시며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믿기지 않는 광경 앞에 사막의 태양마저 경이로운 빛을 뿜어내며 그들을 비춥니다. 거센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핏빛으로 기괴하게 물들었던 하늘 사이로 찬란하고도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낡은 파이프를 타고 쏟아지는 영롱한 단물의 폭포수 앞에 저는 넋을 잃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모래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시속 120km의 살인적인 모래폭풍 하부비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폐허 한가운데 오직 대한민국의 K-워터 컨테이너 장비만이 우렁찬 기계음을 내뿜으며 거침없이 생명수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생지옥 속에서 제 한 몸 희생해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맨몸으로 막아낸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온몸이 시커먼 피와 모래로 뒤범벅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들의 찢어진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붉은 상처들이 제 눈에는 그 어떤 장군의 훈장보다도 고귀하게 빛나 보입니다. 모래폭풍이 완전히 지나갔다는 소식에 덜덜 떨며 방공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현장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넘긴 생존자들처럼 겁에 질려있던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이고 얼어붙습니다. 수조원을 들이부었던 독일의 거대한 강철 탱크는 폭풍에 뜯겨나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미국의 펜타곤 기술을 자랑하던 스마트 장비들은 모래에 파묻혀 형체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의 거만한 기술이 모조리 멈춰선 이 죽음의 땅에서 오직 낡은 트럭, 타이어 조각을 덧대어 엉성하게 기워놓은 한국의 고철 펌프만이 살아남아 막디 맑은 단물을 쉼없이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달인 김도훈 박사가 안경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정밀 수질 측정기를 거센 물줄기에 가져다 댑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모니터만 뚫어질 듯 바라봅니다. 삑!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모니터에 선명한 초록색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수질 검사 결과 보고합니다. 탁도 0.04, 염도 0.01%, 대장균 및 치명적 바이러스 완벽 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최고 등급 음용수 기준을 100% 프리패스로 통과했습니다. 이 물은 지금 당장 갓난아이에게 먹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생수입니다. 그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정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쏟아지는 물기둥 아래로 뛰어듭니다. 두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 미친 듯이 얼굴에 비비고 입을 벌려 꿀꺽꿀꺽 들이킵니다. 짜지 않습니다.
혓바닥을 찌르던 독한 모래맛도 쇠의 비린내도 나지 않습니다. 제 평생 알룰라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청량하고 완벽한 단물입니다.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이고 입에서는 말이 아닌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오, 알라시여. 정녕 이것이 우리 알룰라의 흙에서 솟아난 물이란 말입니까? 65년의 끔찍한 저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은 제 어린 손녀 자이라가 가쁜 숨을 내쉬며 물기둥 앞으로 다가옵니다. 서석구 팀장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두 손을 맑은 물로 정성스레 씻어낸 뒤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아 자이라의 쩍쩍 갈라진 입술로 조심스레 가져갑니다. 아이가 덜덜 떨리는 작은 두 손으로 컵을 쥐고 꿀꺽꿀꺽 물을 넘깁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투명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할아버지, 아저씨, 물이 너무 달아요.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저 이제 안 아파요. 아이의 환한 미소와 목소리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떨구기 시작합니다. 어깨를 들썩이는 사람, 입술을 꽉 깨무는 사람,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고르는 사람, 죽어가던 아이의 생명을 살려낸 이 순간 앞에 사우디의 굳은 심장들이 모조리 녹아내립니다. 65년의 지독한 갈증이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5명의 거인들에 의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팀을 향해 장난감 상자나 가져왔다, 시간 낭비다 라며 가장 앞장서서 비아냥거리던 압둘라 장로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서석구 팀장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모래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내가 늙어 해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웠어. 내 입으로 장난감 상자라 비웃었던 그 깡통이 독일의 50톤 탱크보다 강했어. 내가 조그만 나라라 깔봤던 그 나라의 5명이 강대국 수백 명이 못한 일을 해냈어. 돈과 덩치만 믿는 서양의 오만한 사기꾼들에게 눈이 멀어 진정한 동방의 영웅들을 몰라보고 함부로 혓바닥을 놀렸어. 폭풍 속에서 당신들이 보여준 희생 정신을 전해 듣고 내 가슴을 치며 후회했소.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주시게. 지역 최고의 권위자인 백발의 노인이 통곡하며 사죄하자 서석구 팀장이 황급히 몸을 낮춰 노인의 두 손을 꽉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제발 고개 드십시오. 우리 한국인은 한 번 맺은 인연을 결코 함부로 버리지 않는 민족입니다. 반세기 전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이 뜨거운 사막에 그 아들인 우리가 맑은 생명수를 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그 겸손하고 진정성 넘치는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두 팔을 번쩍 들어 만세를 외칩니다. 바로 그 감동이 절정에 달한 순간 하늘 저 멀리서 고막을 갈기갈기 찢을 듯한 거대한 로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두두두두. 짙은 흙먼지를 거칠게 뚫고 무려 5대의 사우디 왕실 전용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편대를 지어 사막 한가운데로 하강합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황금색 견장을 찬 수십 명의 왕실, 최전계 근위대가 쏟아져 나와 살벌하게 길을 엽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 권력자이자 차기 국왕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걸어 나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폭격으로 국가 핵심 정유시설이 불타고 전 세계가 3차 대전을 운운하는 초비상 사태입니다. 당연히 수도 리야드의 지하 벙커에서 군사 작전을 지휘해야 할 국가의 1인자가 오직 한국팀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무전 보고 하나만 듣고 이 위험한 국경 외곽 사막까지 헬기를 타고 직접 날아온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얼굴은 심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붉게 충혈되어 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불꽃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왕세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타리크 청장, 벙커로 올라온 그 무전 보고가 정말 사실인가? 단 48시간 만에 그것도 사우디 역사상 최악의 하부 모래 폭풍을 맨몸으로 뚫어내고 이 죽음의 땅에 맑은 물을 터뜨린 자들이 대체 어디 있는가? 제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피와 기름때
그리고 흙먼지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가리킵니다. 왕세자는 최고급 전통 의상이 진흙탕에 더러워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성큼 걸어가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바로 아래 섭니다. 폭풍에 뜯겨나간 파이프를 살리기 위해 엉성하게 붙인 독일제 고철 펌프, 그리고 그 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대한민국 쿼터의 최첨단 인공지능 모듈을 경이로운 눈으로 번갈아 바라봅니다. 이내 왕세자는 곁에 있던 수행원이 황급히 건네는 금태 두른 유리잔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자신의 두 손을 직접 뻗어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가득 받아냅니다. 사우디의 절대 군주가 흙먼지 묻은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생수를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들이킵니다. 물맛을 본 왕세자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2번, 3번 영업 후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십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란의 미사일 수천 발이 쏟아진다는 보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철의 군주가 사막 한가운데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군주의 눈물 앞에 수백 명의 군중이 쥐 죽은 듯 침묵합니다. 알라시여, 정령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내가 며칠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린 이유는 결코 불타버린 유전이나 아까운 달러 때문이 아니었소. 강 한 줄기, 호수 하나 없는 이 가혹하고 잔인한 땅에서 전기마저 끊기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타들어가는 갈증의 고통을 받다 길거리에서 짐승처럼 말라 죽어갈까봐 오직 그것이 두려워 미칠 것만 같았소. 수백억 달러를 줘도 안 된다며 미국도 버리고 독일도 포기한 내 불쌍한 백성들을 당신들 한국인이 살려냈어. 왕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흑투성이가 된 서석구 팀장의 양손을 덥석 부여잡습니다. 왕족이 평민 이방인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은 사우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파격입니다. 방금 오면서 타리크 청장에게 당신들이 보여준 그 타이어 패킹의 기지, 그리고 모래 폭풍 속에서 기계를 지키려 맨몸으로 피를 흘린 그 위대한 인간 방패 이야기를 모두 들었소. 당신들은 단지 돈을 벌러온 얄팍한 상인이나 기술자가 아니오. 당신들은 무너져가는 우리 사우디 왕국의 심장과 혈관을 살린 진정한 수호자들이다. 왕세자의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사막의 공기를 찢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전 세계에 선포한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명운이 걸린 비전 2030을, 그 거대한 심장부의 파트너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소만 방자하게 굴다 도망친 독일과 미국 기업들은 당장 이 땅에서 영구 추방하라. 사우디 전역의 건설 200개, 신규 담수 물공장 프로젝트, 총 500억 달러, 한화 약 66조 원에 달하는 모든 독점 계약을 지금 즉시 K-워터와 체결한다. 그리고 장관들은 내 말을 똑똑히 명심하라. 만약 그 어느 날 대한민국 형제들이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사우디의 기름 창고를 통째로 열어 한국에 다 퍼다 주어라. 그들은 오늘 우리 왕실과 생명의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다. 석유를 한국에 다 퍼다 주어라. 절대 군주의 이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선언에 굳어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과 관리들이 일제히 두 팔을 번쩍 쳐들며 대한민국 만세, 코리아 만세를 미친 듯이 외치며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로 세상 모든 기적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중동의 콧대 높은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대한민국의 진심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왕세자의 선언이 국제뉴스를 타고 퍼지자 연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영구 추방당한 독일 지멘스의 수자원 사업부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4%가 폭락했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은 중동 전역에서 진행 중이던 스폼 3건의 담수화 입찰에서 줄줄이 탈락합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UAE가 가장 먼저 K-워터에 긴급 협력 요청을 보냈고 이집트와 오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한국의 중동 담수화 시장 점유율은 8%에서 41%로 수직 상승합니다.
한 번도 가격을 깎은 적 없던 일본의 도레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필터, 납품 단가를 30% 인하하겠다는 제안서를 한국에 보내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 열광의 축제 한가운데서 다시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난 자이라가 서석구 팀장의 품에 쏙 안깁니다. 아저씨, 나 이제 이 깨끗한 물 매일매일 마시고 빨리 씩씩하게 병 나을 거예요. 그리고 다 나으면 무조건 한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저씨들처럼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물과학자가 될 거예요. 꼭 약속할게요. 아이의 맑고 당찬 약속에 하부배 공포 앞에서도 바위처럼 강인하게 버티던 5명의 한국 결사대도 결국 입술을 꽉 깨물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 팀장이 자이라를 꽉 끌어안고 처음으로 그 단단한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저는 이 경이롭고도 숭고한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낱낱이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전율을 느낍니다. 이란의 파괴적인 미사일보다 더 두려웠던 국가 멸망의 공포를 막아낸 것은 수십조 원에 썩어나는 오일머니도 아니었고 미국의 콧대 높은 핵 잠수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끈질긴 끈기, 극한의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야전의 생존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국에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깊은 인간적인 애정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혼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자락에 조그맣게 매달린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그들은 60년 묵은 사막의 잔혹한 저주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3,500만 명 사우디 국민의 생명줄을 굳건히 틀어쥔 이 세상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위대하고 거대한 진정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72시간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독일과 미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불가능하다며 비웃고 떠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낡은 트럭 타이어 조각을 잘라 붙여서라도 끝내 생명수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유의 진심과 집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력의 뿌리에는 반세기 전 50도 폭염의 중동 사막에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셨던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맨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모래를 씹으며 버티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그 위대한 유전자가 오늘날 사우디 왕세자까지 무릎 꿇게 만든 케이아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자식들을 세계 1위의 기술자로 키워내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전 세계가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감동적인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자부심의 불꽃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귀한 사연을 찾아 나설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사막에서 역사를 쓴 우리 기술자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온 우리 스스로에게 전하고 싶은 격려의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막의 단물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시원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여러분,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자 영웅이십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